아들 자관이 군대 간 사이 아버지는 미아리에 청소 솔 공장을 차렸다. 자관은 여전히 청소 도구를 만들며 생계를 꾸렸다. 청계천 복개국어는 광교에서 오간수교를 건너 동쪽으로 급속하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다. 개천이 사라진 곳에는 도로와 점포가 생겨났다. 자관에게는 청소할 곳이 많아졌다는 뜻이었고, 불도저에게는 도로를 놓을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자관은 아예 청소 회사를 차리고 식당과 빌딩 청소에 뛰어들었다. 1968년이다. 불도저 이 김현옥은 아현동에 고가도를 만든 뒤 관철동에 31층짜리 빌딩을 짓고 광교에서 마장동까지 고가도를 세웠다. 3일 빌딩과 3일 고가도로다. 3일은 일제청산과 근대화를 상징했다. 고가도로는 1969년 3월 22일 개통됐다. 17개월 만에 완공된 이 도로를 불신한 미군은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개미마을 잿빛 영토는 깨끗하게 사라졌다. 철거된 개미마을 사람들은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했다. 세종로와 명동 지하도, 남대문 시장 6교, 홍제동 도로 확장 공사는 4.19에 착공해 10월 3일 개천절에 끝냈다. 6교는 짓기 쉽다고 광복절에 끝냈다. 6개 지하도, 16개 6교와 5개 도로 공사가 한날 한시에 시작됐고 거의 동시에 끝났다. 도로판이 돼버린 서울을 두고 불만이 쏟아졌다. 시장 김현옥이 말했다. 나는 모른다.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아무도 묻지 않았다. 164일 만에 길이 154m, 높이 2.66m짜리 세종로 지하도가 완공됐다. 공약보다 사흘 빠른 9월 30일이었다. 배우 김희갑과 최은희가 상냥을 했고 대통령이 테이프를 끊었다. 이튿날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그 위를 지나갔다. 물론 이유 수 없이 땜질을 해야 했지만 종로에서 필동까지 개미마을이 사라진 공터에는 세운상가가 올라갔다. 공사가 한창이던 1968년 9월 26일 오후였다. 예쁘장한 아가씨가 골목에서 걸어오더니 현장 점검을 나온 김현옥을 붙들었다. 아저씨, 놀다가요. 다음 날 공무원과 사법 경찰들이 남자란 남자는 죄다 불러세우고 검문을 해댔다. 직업이 뭐고 주소는 어디며 왜 왔으며 몇 번째냐고. 명단 발표가 열흘 가자 종삼은 사라졌다. 창녀 853명과 포주 111명, 삐끼 170명이 종족을 감췄다. 사람들은 역시 불도저라고 했다. 두 달 뒤인 11월 30일 전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고종 황제 광무제 시절 1899년 5월 17일 종을 울린 지 69년 6개월 13일 만이었다. 먹고 살만해지면서 사람들은 더러운 일은 남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아웃소싱. 60년대 말로는 미화 용역이다. 구자가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월 6불짜리 달러 빚을 내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윤보다 이자가 많았다. 물건은 팔면 팔수록 손해였다. 몸을 쓰는 청소일이 오히려 나았다. 만든 걸레는 아버지가 나가서 팔고 부자관은 아줌마들을 고용해 식당 변소와 빌딩 복도를 청소하고 다녔다. 일하는 곳마다 귀신처럼 찾아오는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변기를 닦았다. 부자관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수제비를 밥상에 올리곤 했다. 통밀가루로 만들고 멸치 몇 마리로 육수를 낸 벌건 수제비에 건더기도 별로 없었다. 자관은 자기 수제비 다 건져 먹고 옆에 있는 어머니 수제비도 건져 먹었다. 어머니는 국물로 배를 채웠다. 수제비가 떨어지면 어머니는 별미로 인기였던 라면을 끓였다. 왜 또 국물을 드세요? 스프가 닭고기라잖니. 소고기 대신에 이거라도 먹어야지. 무학이지만 어깨 넘어 글을 배운 여자였다. 한자 투성이 신문을 읽을 줄 알았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줄 아는 어머니였다. 노름판에서 돌아온 남편 밥그릇에 밥 대신 화투짝을 넣어서 투전판 출입을 끊게 만든 지혜로운 아내이기도 했다. 투들대는 다 큰 아들에게 건더기를 다 주고 짜디짠 국물로 속을 채우는 현명한 어머니였다. 어느 날 철없는 아들이 집에 와보니 그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고혈압에 반신불수. 노름 끊고 아내를 간호하던 남편은 1970년 하늘로 갔다. 어머니는 그해 부엌에서 아들 밥상을 차리다 넘어져 허벅지가 부러졌다. 며칠 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 공장 아이가 의자를 만들어줘서 변소만큼은 다리 억지로 구부르지 않아도 갈 수 있구나. 고맙다. 어느 비 내리던 밤 자관은 그릇이란 그릇은 다 꺼내서 천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으며 멍하게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다리도 구부르지 못하고 낙숫물 틈에서 겨우 몸을 가누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사는 게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자관은 베개에 머리를 뉘며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다. 제발 해가 뜨지 않게 해주세요. 1974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다. 소금물만 평생 드신 분이니 뼈는 오죽 약하며 혈압은 오죽 높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죽였다. 구자관은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서 홍수가 난다. 다음 날부터 자관은 함께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를 여사님이라고 불렀다. 아저씨들은 선생님이라 불렀다. 천대받지만 집에 가면 모두가 거룩한 어머니고 아버지가 아닌가. (1968년) 연초 김신조 부대가 내려왔다. 가을에는 울진에 무장공비 때가 침입했다. 이듬해 대한민국 정부 구호가 살벌하게 바뀌었다.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 시장 김현옥은 서울을 요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북악 스카이웨이 건설로 북쪽은 철통같이 막혔고 서울 국경은 남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청소 일감도 덩달아 늘어갔다. 어머니가 낙상하던 그해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다. 무한 질주하던 김현옥은 시장에서 물러났다. 시장 사무실 벽에는 숱한 중공 테이프를 끄는 가위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김현옥은 부산 기장에 있는 장안중학교 교장으로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떴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다. 25주년 광복절이었다. 기념식이 열리던 날 남산 국립극장에서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가 제1교포 문세광 총에 맞았다. 대통령 박정희는 잠시 중단된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갔다. 며칠 동안 라디오에서는 조곡이 흘렀다. 구자관은 가정을 꾸렸다. 2살 어린 박덕희와 결혼해 아들 본훈이와 딸 보나를 낳았다. 미아리 집이 홀리고 가족은 변경을 떠돌았다. 집세를 감당 못하는 가장을 보고 복덕방 영감님들은 며칠이라도 살라며 빈집을 소개해줬다. 메아리가 울리는 대저택에서 학고방 단칸방까지 1년에 이사를 7번 했다. 아들 보는이는 미아리 넘어 누나 집에 맡겼고 젖먹이 보나는 이모네에 맡겼다. 1979년 10월 27일 아침 또 한 번 오래도록 조곡이 울려 퍼졌다. 세상이 뒤집혔다. 12월 12일과 이듬해 5월 17일 연이은 충격에 세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자관의 밑바닥 인생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때 많은 청소업체들은 미군 부대에서 업자들이 빼돌린 군용 왁스를 사서 청소를 했다. 세관이 군수품을 빼돌린 업자들을 족쳤다. 자관은 장무라비로 몰려 서부역 옆에 있는 서울세관으로 끌려갔다. 사흘을 온몸에 시커멓게 되도록 두드려 맞고 벌금 4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구자관은 이를 갈았다. 다 덤벼라. 하나도 안 무섭다. 자관은 왁스 공장을 차리고 바닥 청소용 왁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1982년 6월 장마가 막 시작됐다. 자관은 왁스 재료를 끓이고 솔벤트를 부었다. 굳은 날이라 솔벤트 가스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연탄 아궁이에 닿은 가스가 폭발했다. 눈을 떠보니 명동에 있는 백병원 12층 병실이었다. 손가락과 팔은 달라붙고 온몸이 녹아 있었다. 사흘에 한 번씩 간호사는 자관을 목욕탕으로 데려가 수세미로 상처를 빡빡 밀어 벗겨냈다. 너무 아파서 죽고 싶었다. 의사한테 물었다. 태어나면 손가락이 펴지긴 하나요? 지켜봐야죠. 병신이 된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침대 아래 물통들이 요란하게 굴렀다. 의사들은 아내 덕희에게 왜 환자를 팽개치고 나갔냐고 화를 냈다. 한 달 뒤 구자관은 너덜너덜해진 육신을 끌고 퇴원했다. 공장은 불타고 빚쟁이들이 휩쓸고 간 사무실은 다 뒤집혀 있고 장부를 보니 빚은 8천만 원이 남아있었다. 거지였다. 수나봐, 보험 좀 들자. 내 실적 좀 올려줄게. 보험 소장을 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 김수남은 신이 나서 첫 회차를 자기 돈으로 내줬다. 사망보험금은 1억 2,500만 원. 구자관은 치밀했다. 빚이 8천만 원. 오탱상하는 마누라가 평화시장에 가게를 얻는데 2천만 원. 30평짜리 아파트가 2,500만 원. 그러면 1억 2,500이면 먹고는 살겠다. 그리고 자관은 유서를 썼다. 이 지옥구덩이에서 꺼내주십시오. 푸른 초원 위를 달리지는 못해도 걷게라도 해주십시오. 제발 숨을 좀 쉬게 해주십시오. 자관은 빨간 포니 픽업을 몰고 장충동으로 갔다. 족발집에서 낮술을 퍼마시고 잠수로 달려가 교각을 들이받았다. 차는 박살이 났다. 자관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또 죽지 못한 것이다. 자살이 발각나면 보험금이 없다기에 투신하지도 못했다. 사는 것도 아니었고 죽은 것도 아니었다. 초라한 가장은 차를 폐차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1980년대 초 새로 권력을 잡은 정권은 초대형 행사를 많이 벌였다. 프로스포츠가 시작됐다. 국풍 80일을 시작으로 많은 문화 이벤트가 열렸다. 1983년 KBS가 주관한 우주과학 전람회가 열렸다. 구자관은 변소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하고 전람회 청소 용역에 입찰했다. 신기하게도 용역을 따냈다. 첫날 밤 여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쓰레기를 모아놓으니 고물업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거기 쓰레기 중에 알루미늄 캔을 모아주면 한 개당 10원씩 쳐주겠소. 훗날 구자관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었다. 유리병 대신에 알루미늄 캔이 막 나온 때였다. 콜라도 사이다도 맥주도 모두 알루미늄 캔에 담겨 나왔고 박람회 구경꾼들 손에는 캔 음료가 들러있었다. 마대자루에 캔을 모아놓으면 고물업자가 현금을 주고 사갔다. 청소는 적자였다. 깡통 팔아 번 돈은 그 몇십 배였다. 박람회는 2달 동안 수십만 명이 구경했다. 천변을 헤매던 무학 소년에게 40년 만에 코미디 같은 기적이 벌어졌다. KBS는 이후 구자관에게 용역을 계속 맡겼고 대학교와 기업이 줄을 섰다. 직원 2명으로 시작했던 용역회사는 자관에게 화상을 남기고 지금 매출 1조를 넘는 회사가 되었다. 여사님을 모시고 선생님을 모시며 이를 악물고 남의 집 청소를 하는 회사 이름은 산구다. 지난 2015년 친척집을 전전했던 아이들은 시집장가를 다 보냈다. 옷가지 행상을 하던 아내는 사모님이 되었다. 자관은 못 배운 거 서러워 60 넘어 석사까지 따냈다. 50 넘어서 스키도 배웠다. 젊은이들처럼 가죽 잠바에 쇠사슬 감고 오토바이도 몰아봤다. 다 이루었는데 가끔 눈물이 난다. 젊은 날 그때는 왜 몰랐을까? 짜디짠 어머니 타는 가슴속은 왜 몰랐을까? 천변에서 고달픈 청년들을 살아낸 여든 바라보는 이 한국인은 지금도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구자관을 만났을 때 이 짜릿짠 삶을 살아온 대한국인 구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떠하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다 마찬가지였겠지요. 사람들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하겠다, 좋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악몽이었으니까요. 늘 한탄만 하던 저에게 초창기 우리 회사 직원 한 분이 가르침을 줬습니다. 뜨는 해는 잡을 수 있어도 지는 해는 잡지 못한다고요. 그게 저는 오늘 이 나라를 만든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기에 우리 모두가 악몽에서 깨어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걸레공장 주임한테 욕먹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뒀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 변변한 사진도 없습니다. 그 힘든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합니다. 세상 뜻인 아버지와 돌아간 큰 형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요. 이렇게 스스로 삼류라고 자학하면서 청계천변을 한없이 맴돌던 소년 구자관은 지금 연매출 조단위를 이루는 청소 용역회사와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는 삼구 INC라는 회사의 대표 구자관입니다. 두 번 자살 미수를 겪고 악몽의 터널을 살아낸 끝에 이룬 꿈이죠. 구자관은 지난 2004년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공사학번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학점 3.56으로 졸업을 합니다. 6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학위를 따냈습니다. 그때 나이가 67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구자관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바로 여기 대한국인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국인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난하고 험난하고 짝이 없는 조선, 그리고 식민, 전쟁, 가난을 딛고 지나온 기적의 세월이었습니다. 대한국인 청계천 소년 구자관 이야기였습니다.